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투자하고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는 ETF 10종목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보유할 수 있는 ETF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생 내가 투자하고 보유할 수 있는 ETF이며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ETF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ETF를 찾아보자.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 낮은 운용 보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미국 주식시장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은 어디인가? 그 답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이 적극적인 주식시장은 어디 있는가? 그 답 또한 미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만큼 메리트가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을 찾아보았으나 저희 결론은 미국 주식시장만큼 메리트가 있는 주식시장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네, 제가 평생 가져갈 ETF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난 과거 백테스트를 했을 때 다른 ETF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여야 하며 더불어서 우상향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해당하는 ETF들에 투자를 하여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고 미래에도 우상향을 보일 만한 ETF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비교적 같은 ETF들이 있다면 운용 보수가 저렴한 것들로 선정해 보자라는 결론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10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VT, 그리고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VTI, 그리고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VEA,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LG,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 그리고 미국 배당성장주 ETF인 SCHD, 그리고 뱅가드사에서 운영하는 배당성장 ETF VIG, 그리고 반도체 ETF인 SOXX와 SMH, 그리고 뱅가드사에서 운영 중인 VNQ라는 리츠 ETF로 선정하였습니다. VT와 같은 경우에는 운용보수가 0.07%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9.4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더불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순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하여 투자하기에 선진국이나 신흥국을 모두 포함하고요. 전 세계 대략 9,785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대략 20%도 되지 않는 19%이며 국가별 비중은 상위 5개국으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 주식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VT만한 종목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더 다각화하고 다변화하고자 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ETF 같습니다. 네, 그리고 VTI ETF가 있습니다. VTI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며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2.8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뱅가드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운용 보수 또한 0.03%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VTI는 대략 3,600개 종목에 투자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VTI는 미국의 성장성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며 S&P 500 지수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는 S&P 500 지수를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기도 하며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VEA ETF가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5.46%로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06%이나 이는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VA는 대략 3,900개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있고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약 10%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국가별 비중은 상위 5개국 기준 일본 21%, 영국 12%, 캐나다 10%, 스위스 8%, 프랑스 8% 정도입니다. 이런 선진국 증시는 성장성은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안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VA가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로는 유명한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 그리고 SAP, 노바티스, 토요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VA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SPLG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S&P 500 대형주 500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3.29%로 상당히 높았고 운용 보수는 여태까지 보여드린 ETF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02%입니다. 이런 SPLG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투자하고 선호하는 ETF들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위에서 말한 혁신적인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여 주력 포트폴리오로 SPLG를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PLG는 아까 말한 VTI와 같이 미국의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QQQM이 있는데요. QQQM은 미국 나스닥 10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여태까지 ETF들 중에서 가장 높은 17.96%입니다. 운용 보수는 0.1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동종 QQQ와는 달리 0.05%가 낮은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QQQM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SPLG에 비하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기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심할 수 있고요. 이런 빅테크나 향후 유망한 기업들이 워낙 많이 편입되어 있기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하기 상당히 좋은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QQM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주력으로 편입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ETF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ETF들 중 하나인 SCHD도 있는데요. 이는 미국 배당 성장주 테마이며 더불어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69%로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운용 보수도 0.06%로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SCHD는 미국에 상장한 배당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킨 약 102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당률은 현재로서 매년 3.5%를 전후합니다. 그리고 출시한 이래로 배당 성장이 약 연 10%가 넘는 정도이며 이는 엄청난 수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CHD는 IT나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 등의 비중이 낮아 성장성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성장 가능성이 적은 금융이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높은 ETF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CHD의 장점으로는 하락장이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는 다른 ETF들에 비하여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것이 장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CHD는 배당 투자자나 노후에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알맞는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당 성장 ETF인 VIG가 있습니다. VIG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84%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였습니다. 운용 보수 또한 SCHD와 같은 0.06%이며 이런 VIG는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 배당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 약 340개에 투자하여 SCHD에 비하여 종목 수가 훨씬 넓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만큼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더불어서 VIG는 SCHD와 달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등 IT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T 기업들의 비중도가 높아 성장성도 있으나 배당률이 1.5%로 상당히 아쉽기는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VIG는 당장 현금이 필요 없는 배당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OXX라는 반도체 ETF인데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QQQM을 뛰어넘는 22.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운용 보수 또한 0.35%로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OXX는 반도체 기업들 35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엔비디아 10%, 브로드컴 8%, AMD 8%등 SMH라는 ETF에 비하여 상위 종목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난 10년간 QQQ를 이긴 몇 안 되는 ETF 중 하나이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기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가 앞에 소개한 ETF들과 달리 0.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 집중 투자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나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MH가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ETF고요. 운용 보수는 0.35%로 앞에서 말한 SOXX와 같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5.6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SOXX와 달리 반도체 26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며 엔비디아 22%, TSMC 13% 등 그 상위 종목의 집중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ETF와 같이 QQQ를 이긴 몇 안 되는 ETF 중 하나이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도 SOXX와 같은 0.35%로 상당히 높고 앞에서 말한 대로 반도체 관련 집중 투자 또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기에 상당히 알맞은 종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VNQ가 있는데요. VNQ는 미국의 부동산 ETF입니다. 한마디로 리츠 종목입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17%로 앞에서 말한 ETF들과 달리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운용 보수 또한 0.13%로 그렇게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VNQ는 미국에 상장한 리츠 기업 155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고요. 물류창고나 데이터 센터,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리츠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은 현재로서 3.5%가 넘는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배당금이 시기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심한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VNQ는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자산을 편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고려해 볼 만한 ETF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투자자분들이라면 편입하시기에 알맞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국에는 매력적인 ETF가 너무나 많아서 종목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ETF들을 종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ETF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 ETF들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보시고 장기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상장한 ETF들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